안녕하십니까, 정호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편안하셨나요? 저는 요즘도 상담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 속에서 꼭 우리가 1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 상담자 중에서 한 분이 찾아왔는데, 약을 너무 먹어가지고 말이에요. 이 동공이 거의 풀린 상태에서 상담을 오셨는데, 이 사람이 부모님의 어떤 막 지대한 관심 속에서 자랐지만, 또 공부도 머리가 좋아 너무 잘해서 항상 전교 1등만 한 거야. 어? 초등학교 때도 전교 1등, 중학교도 전교 1등 하다가, 우리가 그렇게 와 하는 대학을 들어갔어. 그것도 수석으로. 무조건 1등 하면은 최고인 줄 알고, 뭐 사람들도 막 나를 우러르고, 뭐 나를 완전히 뭐 1등처럼 대해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남겨준 이제 재산을 가지고 1등을 할 줄 알고 사업을 했는데, 뭐 그냥 크나큰 돈을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다 날려버렸어요.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성공할 줄 알았던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의지가 어떤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는데, 막 집착을 갖고 너무 그냥 나는 꼭 이루고야 말 거야. 나는 꼭 누구보다도 앞장설 거야. 나는 누구보다도 정말 더 그냥 높이 될 거야. 이런 마음 버리세요. 절대로 내가 뭐 1등 될 사람으로 태어나서 1등으로 인생 살다가 1등으로 죽는다? 그런 논리는 없더라. 꼭 1등이 아니면 어때? 그냥 그 인생 속에서 보람을 얻고 건강을 찾고 열심히 살다 가면 그뿐 아니겠어? 이런 결론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편안해요. 아무튼 오늘 그분을 상담하면서 느꼈던 제 소감인데, 근데 제가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했나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거대한 게 온다. 아직도 최대 128만 원을 안 받은 게야?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의 비밀 지원금까지, 인터넷 TV는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 수당이 가장 많아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죠.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에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지금 당장 바꾸러 가야겠어요. 오늘은 어떤 분이 저희 신당을 찾아주셨는지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36살이고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떨리세요? 안 떨려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앉아서 뵈니까 이분은 억압받는 세월이 너무 많았어요. 억압. 하지마. 앉아. 일어나. 가. 와. 먹어. 입어. 뭐 이런 명령 속에서 사신 분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아요. 속에서 살았어요. 방울을 흔들어 보겠습니다.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니? 불쌍하다 이런다. 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정말로 다행이네. 어? 너무 두드러 맞고 살았어. 엄청 많이 맞고 살았지? 빌고 빌고 빌어도 계속 때리고. 네. 어? 어? 숨어도 발견해서 막 백길로 걷어차고 두드러 패고 머리끄댕이를 휘어잡고. 어? 막 살려달라고 애원도 해보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시절의 기억은 나를 치를 떨리게 만들고 아직까지도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르 떨리게 하는 그런 기억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이렇게 나를 두드러 팼어요? 엄마요. 에? 엄마요. 에? 계모예요? 아니 계모는 아니에요. 친엄마요. 근데 그렇게 성격이 원래 그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폭행이 아기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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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어떻게 살았어요? 왜 그렇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는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100%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동생 2명이 있는데요. 그 애들한테는 애들이니까 이제 저가 큰 애잖아요. 장녀고 또 하니까. 그래서 제가 방패막이가 조금 되고. 엄마는 네, 네. 흥분하잖아. 예, 돌아. 맞아요. 왜 그러? 사람 같지가 않아. 네, 사람이 아니더라고. 사람이 아니더라고. 보통 이런 가정 폭력 이런 건 아버지가 하시는데 이게 엄마가. 뭐 그러게 말이야. 근데 그렇게 나를 놀래게 했던 어머니가 네. 아직까지도 안 떨어졌어. 예전에는 그냥 대놓고 쫓아다녔어요.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이제 가출을 하고 막 이런 성인이 돼서 가출했는데 마약을 한다. 애가 가출 신고를 먼저 하고 정신병이 있다. 그러고 이제 마약 신고를 먼저 하고요. 마약 신고하고 마약 배달을 하고 보이스피싱을 하고 뭐 술집에 다니고 해서 쟤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경찰한테 얘기를 하면 그 경찰이 저를 불러와서 출석해야 돼요. 그런 신고 받으면 무조건. 그래서 막 모발, 소변 검사 이런 거 다 하고 가서 저는 그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저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저희 남동생도 그렇게 괴롭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예예예. 이제 아니 근데 지금까지도 그러는 건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붙어 다니시냐고요? 예전에 이제 자식들 명의로 핸드폰, 사업자, 뭐라 그러지, 차 보험 뭐 이런 막 모든 각종 다양한 거를 다 명의로 다 끌어다 다 썼어요. 누가? 엄마. 왜? 왜 끌어다 써? 엄마가 뭐 장사하세요? 뭘 하세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한번 사업에 실패하셨는데요. 실패하시고 그 여부를 떠나서 많이 폭행이 있었어요. 그건 맞아요. 잘 살 때건 못 살 때건 다 그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막내 동생이 이제 완전 미친 거예요. 막내 동생은 예. 너무 난폭한데요. 지금 막내 맞아요. 동생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건드리면 다 가만 안 놔둘 거야 해가지고 맞아요. 예. 두드려 부시고 집어 던지고 막 개난리를 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건 근데 예. 엄마가 만드신 거래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너무 놀랬어요. 아, 그러니까 개맞아. 씨도 안 미친 게 용해요. 예, 맞습니다. 본인도 돌지경이에요. 누가 내 새끼를 그렇게 죽을 정도로 뒤집어 때려요 그래? 응? 예를 들어 제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젓가락 물을 떨어뜨렸어. 너는 이거를 일부러 떨어뜨린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일부러 떨어뜨릴 수 있으면 그럼 어떡할 건데? 하기 싫어서 그랬다는 거야? 그게 괘씸화되는 거야? 뭐야? 응? 그렇죠. 그런 이유죠. 근데 왜 그러는 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그럴까? 그 정도의 뭐 잘못을 하거나 그 정도는 아닌데 뭐가 이렇게 악이 받쳐 있었을까?
근데 씨 지금 예. 무슨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듯이 보여서 내 눈에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야. 뭐 나가가지고 뭘 살 수도 없고 뭘 가질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어떤 법적인 제재 같은 거 받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예. 나를 통해서 네. 내 명의를 빌려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돈도 함부로 못 쓰고 내 명의로 된 통장도 못 갖고 있고 뭐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있었죠. 20대 내내 있었고 30대도 있었고 이제 계속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네. 접근 금지도 좀 했고요. 엄마 네. 남동생하고 같이도 했었고 2021년도, 2022년도에도 했었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자식들한테 그렇게 폭언을 하시고 그런 폭정을 하시는 거야? 이유가 있을 건데 왜 그러는 거야? 본인 집 옆으로 이사 와라. 싫어. 그럼 네. 아 싫어. 그러면 싫어? 응 싫어. 그러면 너 지금 사는 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싫어 하면은 저희 사는 집 저랑 아이랑 둘이 사는데 제가 죽는다고 쟤 자살할 것 같아요 이러고 막 신고를 허위 신고를 몇십 차례를 해서 계속 경찰 오게 저희 집을 만들고 제가 아이를 때린다고 해서 계속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고 저가 막 조사받고 이렇게 지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름에 아니 근데 관공서에서도 한두 번이 아니면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 문제가 있네. 이거 확실하게 어떻게 좀 조사를 해봐. 이런 게 안 되나요? 근데 신고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봐야 돼요. 신고 들어오는 거. 희한하다. 출동을 해야 돼요. 완전 불가항력이네. 올해는 네. 이동훈이 왔는데 이사 이동. 예, 맞아요. 맞아요. 이사 했나요? 못했어요. 방이 안 나와서. 그럼 갈 마음은 굴뚝 같나요? 이사 갈 마음은. 이사 가서도 또 괴롭힐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안 알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다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지능적이고 끈질기냐면 내 주소를 알기 위해서요. 제 주소를 알기 위해서 제가 뭐 등본, 초본 다 열람 금지, 가족관계부도 다 금지, 저 이제 주민번호도 다 바꾸고 했는데 민사로 하면 이제 주소 보정 명령 같은 게 나오잖아요. 동사무소에 가면 그거를 쫙 열람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법원이 더 상위 기관이니까요. 동사무소보다는. 저 남편하고 소송 중이었어요. 근데 판사님도 아이를 돌려줘라. 저한테 남편에게 돌려줘라.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조부모 노릇을 해주면 소송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저도 동의를 하니까. 근데 어떤 정도로 무자비하냐면 아이를 저한테 뺏어가지고 전 남편한테 갖다 줘버려요. 어린애를 뺏어가지고 힘으로 뺏어가지고 아이를 갖다 줘버려요. 아니 그러면 뺏어서 갖다 주면 그 법적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걸리게끔 해요. 아이를 저한테 뺏었잖아요. 뺐어. 그 다음에 우리 파출소 가자. 우리 한번 자잘못을 따져보자. 이러고 파출소로 간 다음에 저랑 같이 간 다음에 제가 어떤 애인 줄 아세요? 어떤 애인 줄 아세요? 막 이러면서 제 욕을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쟤는 우리 집에 오면 접근 금지할 거야. 그리고 자기는 딱 나가. 그리고 차 태워서 아이랑 딱 가버리는 거야. 이런 케이스는 상담을 해보지 않았어. 예, 맞아요. 그러실 거예요. 딸의 마음이 진심인가? 엄마의 마음이 진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성격이 보통이 넘어. 예, 맞습니다. 본인도 지금처럼 그렇게 차분하고 예. 자분자분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예. 본인도 폭발하는 사람이야. 왜 성격이 이렇게 불이 나면 본인도 걷잡을 수 없이 돌변하세요? 저는 너무 많이 참았어요. 저는 너무나도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돼요. 아무것도 10원 하나 바라는 거 없어요. 그만 좀 해. 그만해. 그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내 마음을 예. 내 상황과 함께 이런 정부기관이나 관공서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나처럼 이제 갸우뚱 했나요?
갸우뚱했죠. 저 봐라. 똑같은 거야. 지금 씨가 잘못하면 네. 궁지에 몰리게 생겼어. 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아니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을 그렇게 대한단 말이야. 네가 더 이상하다 야.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아직까지도 씨가 왜 그러는지 얘기를 안 한 부분은 엄마가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난리를 피는지에 대한 이유 그건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예, 맞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아빠를 많이 닮아서 그런다고 그 얘기도 있었어요.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았다고. 따님이 아마 고모도 닮았고 신우도 닮았고 말투도 닮았고 뭐도 닮았고 눈빛도 닮았고 여러 가지가 그냥 다 싫은 건가 봐요. 씨는 지금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다음 달에 학교 가요. 대학교 이제 가요. 그러면은 지금 저와 학교도 입학하고 다닐 예정이지만 예. 생계는 어떻게 하세요? 생계는 이제 아이가 이제 어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조금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씨가 올해 이동훈도 왔지만 취업운도 왔거든요. 오, 대학교 졸업을 아직 안 했는데도 취업은. 지금 대학보다는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우선 순위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마음을 네. 잡으세요. 마음 본인 마음 안 잡았어요 지금. 맞아, 안 잡은 거. 이유를 얘기를 안 했어요. 엄마가 왜 그래 그렇게 자식들을 학대하고 폭력한다는 이유를 납득이 갈 정도로 나에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난 그게 일단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네. 오늘 시간은 네. 씨의 말로만 듣는 상담 시간이었어요. 예, 맞아요. 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본인이 이동운이 굉장히 강력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취업운도 굉장히 강력히 들어와 있으며 이사를 가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없어요. 이 씨는 여자 혼자서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예, 맞습니다. 허나 내년 후년에는 네. 올 겨울을 필두로 또 많이 충돌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충돌을 줄이자는 생각 속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현명히 생각하셔서 그 방법을 찾아 이행하시는 편이 나은 올해라는 거 명심하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일이 우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셔서 아기 잘 키우시고 네. 편안한 인생으로 돌변하셨다는 소리를 2년 후에는 들으시도록. 고맙습니다. 내년 후년은 네. 힘들 거야. 쉽지 않은 해운년이 오고 있어. 올 겨울부터 잘 헤쳐나가셔서 절대로 빠지지도 말고 돌밭에 발이 까지지도 않으며 그래도 잘 헤쳐나왔네 하는 소리를 하시는 주인공이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격려하는 입장에서 화이팅 해드릴게요.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네.